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독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향하니까 그동안 말을 아껴오던 문 대통령의 전현직 참모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진중권 씨는 어쩌다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저격수로 돌변했을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달은 혼자 빛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써준 연설문만 읽는 의전 대통령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현직 참모들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윤영찬 의원, 전 국민소통수석이죠. 상상은 자유다. 그렇지만 뇌피셜이다. 이 뇌피셜이란 용어 있죠. 그리고 연설을 직접 썼던 비서관은 대통령이 초안을 직접 교정하기도 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신동호 연설비서관, 시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꽃과 관련된 시를 썼는데 또 곧바로 또 다른 패러디로 답을 했던데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참모를 좀 잘못 둔 것 같다. 내가 얘기한 것은 연설에 철학이 없다는 말이었다. 오히려 더 강한 말 아닌가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시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거든요. 이분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느껴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문제의식이 있구나.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보면 그게 없거든요. 이렇게 남이 써준 연설문 그냥 읽는 거고, 그다음 탁현민이 해주는 그 이벤트 연출한다는 약간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요번에도 윤미향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얘기한 게 없잖아요. 읽었는데 읽은 게 없어 나는. 어쩌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대통령한테 크게 기대할 건 없고요. 또 그런 대통령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는 바람에 문명처럼 불려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정웅합 실장 직접 들어보니까 좀 더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참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사실관계가 과연 맞느냐 틀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연설문이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초안을 누가 작성하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각 수석별로 모여서 엄청난 디베이트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또 대통령이 수시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통치라는 것이 정치에서 원래 말과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써준 것을 읽는 대통령이다. 저는 그 왜 진 교수가 저런 표현을 하고 저렇게 비하하는지 자구의 대통령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있던 참모들이 너무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발끈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청와대 내의 어떤 메커니즘을 알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또 그랬습니다. 이제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거는 저것과는 좀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대로 읽는 것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벤트 대통령 이것과는 다른 맥락인데 그 철학이라는 개념을 그럼 어떻게 누가 설정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의 의견이 그렇다라면 그게 우회적이고 뭐 완곡하게 의견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저렇게 극단적인 표현 또 뭐 사실관계가 다른 표현을 써서 공격한 이유 그 배경을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전방위로다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대통령에 대한 연설문에 대해서 그냥 읽는 대통령이라는 표현 그것은 참 이해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표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김두수 평론가께서는 진중권 씨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인정 욕구에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예. 진중권 교수의 저 말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수가 선택한 대통령이고 지금 현재도 뭐 집권 초기엔 80% 지금 좀 내려갔지만 지금 현재 60%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뭐 하는 건 좋지만 정치인의 말과 그걸 선택하는 순간 누가 써줬더라도 설사 그건 정치인의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글입니다. 하물며 대통령은 그 글의 모든 그 글의 내용은 다 비서진과의 토론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선택하는 글인데
저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맞지가 않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철학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인데 문재인 대통령 정치를 시작하는 과정 자체가 오랜 정치인을 통해서 정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 11년 그때 운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걸 통해서 저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국민적 그 확인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철학이 좀 약하다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정책과 방향 그리고 사람 중심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여러 정책들 예. 이런 것들 쭉 깊이 있게 지금 진행해 온 이 현재 상태에서 저런 식 비판은 그냥 지식인의 뭐랄까요 자기 잘난 맛에 모두 나를 뺀 모두를 다 비판하는 내 왼쪽은 다 좌쪽이고 내 오른쪽은 다 우쪽으로 다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식의 지식인의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모두각 인형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서종욱 변호사는 진중권 씨의 저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아주 잘하고 있다. 어. 왜냐하면 이게 진보 진영 내에서 제대로 된 이게 역할을 하고 있다. 야당 역할. 진보 진영입니까? 진중권 교수는 이게 제가 보기 정통 진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보다. 근데 제대로 100석이 넘는 통합당 의원들보다 훨씬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진중권 교수는 상당히 상식과 팩트에 각해서 정당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면 가장 진중권 교수 비판한 게 조국 전 장관 사태죠. 그때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게 비판한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윤미향 사건이죠. 근데 윤미향 대해서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시민단체 회계 부정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 정신대 대의 같은 거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일부만 시민단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말이 전도돼 있거든요. 이런 이게 대통령의 어떤 이게 발언에 대해서 본 철학이 없다. 이런 비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아무리 다수가 뽑아줘도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51.6% 뽑았지만 원고를 왜 최성훈이가 고쳐주느냐. 이런 이게 비판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 저는 얼마든지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정당한 비판은 가능하다 봅니다. 제가 팩트라고 그랬는데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는 것은 그냥 누가 일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과 내용을 담아서 또 기초안에 따라서 여러 수석들 또 점검해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연설문인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비판이라기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라 저거는 어떤 굉장히 감정이 섞인 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굳이 저런 표현을 쓴다는 게 납득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 그러니까 팩트와 비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용어가 적절치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명기 원장께도 한번 좀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진중권 교수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연설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진중권 교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갖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임무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3가지쯤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 눈에 정치를 하지 않는, 정치에 그다지 나서지 않는 대통령은 왠지 소극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대통령의 나머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 뭔가 하면은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엄청난 소리를 봐야 되고 매일매일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하고 관리해야 되고 기름칠하고 닦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은 몰라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 일을. 그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은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그러나 그 부분은 진중권 교수가 생각하는 멋진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마지막에 대통령이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뭔가 하면은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고 싫고 생기고 싶지 않았던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갖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떠맡아야 돼요.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연설문으로 전 대통령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은 굉장히 잘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미리 다 만들어진 연설을 충분히 남이 다 만들어줬지만 그거를 딱 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 있고 내 의견이 담겨져 있고 이거는 일부 내가 생각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의견을 갖다 따라주는 게 훨씬 통합을 위해서 좋게 생각하자 그랬을 때 내 의견을 접고 참모가 만들어준 대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대통령, 저는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왜 그러면 진중권 씨는 대통령을 향해서까지 공격할까? 그 의도가 궁금하다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중권 교수는 또 굉장한 장점이 항상 비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가 쭉 8년 동안 진중권 교수가 비평가로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었던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수 정권의 두 번에 걸친 집권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권기 동안에는 강자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약한 사람, 그들이라 그래도 죄송합니다. 네, 보수 정권은 약한 사람들이 됐고요. 그때는 진중권 교수한테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우리 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는 균형추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항상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비판자 입장에 서고 싶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내가 여기 몸담았지만 나는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비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중권 교수의 입장 역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한 길에 붙어서 계속 부귀 영화를 갖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점 전 더 높이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훌륭하고 진중권 교수도 훌륭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김한기 변호사 의견은요? 네. 뭐 진중권 교수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거의 뭐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죠. 거의 워치독 역할, 정부의 예. 어떤 권력 행위라든가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한번 올리면은 뭐 1시간 이내에 벌써 뭐 포털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올려 있습니다. 이번에 진 교수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이분의 솔직한 심정은 제 추측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 예를 들면은 정의연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죠. 대통령께서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는 옳지 않다. 이게 뭐 크게 정리될 수 있는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고요. 이 진 교수는 이런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면 동의할 수 네. 없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뭐 연설문 그대로 읽는다, 뭐 통치 철학이 뭐 문제다 이런 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문 대통령의 그런 어떤 연설 자체를 동의할 수 없고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통치 철학이 없다, 연설문 읽는다. 이거는 극단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의 얘기를 그대로 읽는다 이렇게까지 비하한 거거든요. 예. 이건 방식에 있어서 너무 과하고 그냥 메시지만 비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